그렇다고 이렇게 가격을 후려쳐도 되는 건가? 아, 이거 지금 마스터카드로 충전이 안 되던데. 칼만 안 들었을 뿐이었어. 한 3-4배 정도 비싸요. 머리가 없어. 여행객이 안 올 만한 이유들이, 그거는 사실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브라질의 쿠리티바입니다. 제가 여기 쿠리티바 온 목적이 우루과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 도시에 왔었던 거예요. 원래 육로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육로로 가는 버스 비용이 한 13만원 정도 해요. 근데 쿠리티바에서 우루과이 가는 비행기가 8만원대에 올라와가지고, 이 수화물 포함해서, 그래서 이 쿠리티바를 브라질의 마지막 여행지로 정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럼 가보시죠. 렛츠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여러 대 있긴 한 것 같은데, 제 숙소 있는 곳에서 탈 수 있는 번호가 268번 버스였어요. 버스 간격은 한 1시간에 한 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응가 잘 쌌나? 버스가 예상보다 엄청 빨리 와가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6헤알이에요. 이 68번 버스 단점이 공항 안까지는 안 데려다줘요. 공항에서 걸어서 한 10 몇 분 거리에 떨어뜨려 줍니다. 여기가 이제 쿠리티바 국제공항입니다. 멕시코에서 콜롬비아 넘어가는 거 이후로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가 비행기표 구매한 곳은 아줄이라는 항공사고, 원래는 몬테네비오 가는 비행기가 한 30만원, 40만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진짜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8만원에 올라왔는지. 제가 어차피 기내 수화물밖에 없고 온라인 체크인을 해가지고 QR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인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출국 심사는 엄청 간단하게 끝났는데, 이게 뭐 면세점 그런 게 아예 없나 보네. 오랜만에 비행기 타는 거긴 한데 어차피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탑니다. 비행기는 조그만데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사람이 풀로 안 차가지고 옆자리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날씨가 겁나 좋네요. 딱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여기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네비오입니다. 여기 아직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밖에가 더운 게 느껴지네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반겨주는 브랜드가 삼성이네요. 삼성. 두 번째로 반겨주는 거는 기아. 여기 자동 출입국 심사가 되나 보네? 내가 아무것도 등록한 게 없는데 자동 출입국 심사가 될 리가 없죠. 어차피 도장 받고 싶었는데 받고 입국 심사했습니다. 뭐 물어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환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1달러당 국제 환율이 43이거든요. 근데 33페소를 주겠대. 우루과이가 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듣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격을 후려쳐도 되는 건가? 카드로 결제하면은 얼마 나오나 궁금해서 샀는데 이게 79페소거든요. 1.85달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1달러당 43인 게 맞아. 시내로 나가는 버스 결제가 현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환전소에서 환전하면은 완전 손해고, ATM 기계를 찾아가지고 ATM 기계에서 돈을 뽑는 게 훨씬 이득이겠는데, 수수료 나와도. ATM 기계가 하나 있는데 작동을 안 해. 환전으로 그냥 돈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돼 있나? 결국 버스를 타기 위해서 5달러 정도만 환전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 손해예요. 그리고 저기 안텔이라는 데가 원래 유심 회사인데 문을 안 열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기 그냥 유심 카드 사는 기계가 있네?
그리고 여기 버스 티켓 사는 것도 있고. 오! 아, 이거 그냥 심카드는 있는데 50기가가 포함되어 있는 심카드는 없네. 결제 완료됐고 심카드 나왔고. 쉽네. 여기 보면은 심카드에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비밀번호를 쳐야 돼요. 이제 그냥 인터넷 사이트 접속해서 요금만 충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만 사용하는 요금제가 있어요. 이게 3기가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게 58, 1.5달러 정도. 7일 동안 3기가 사용하는 게 190. 근데 5일 동안 60기가 사용하는 게 190. 이게 뭐 장난치나? 근데 인터넷으로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 약국 가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핸드폰 충전 기계가 고장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마스터카드로 충전이 안 되던데 어떡하지? 이게 인터넷으로 충전이 안 됐던 게 전화가 등록이 안 된 거래요. 그래서 여기 친구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700번, 710번, 711번 3개 중에 아무거나 타고 가면 됩니다. 이건 몇 번이야? 택시도 탈까 고민을 해봤는데 택시비가 거의 10배예요. 10배. 1100, 1200페소? 그러니까 한 30달러 정도 합니다. 저기 왔네요. 710번. 버스 가격은 102페소네요. 타고 일단 센트로 간 다음에 숙소에다가 짐을 놓고 나와야 되겠어요. 이제 버스에서 내렸는데 아직 돌아보진 않아가지고 노잼 나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경할 게 여기도 진짜 많이 없다고 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가 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여행객이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호스텔 가격은 지금까지 들렸던 다른 남미 나라들보다 가격도 비싸고 상태도 막 좋은 데가 없어요. 제가 잡은 숙소는 보헤미안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그나마 가격 대비 가장 깔끔했어요. 한 8, 9천 원 정도?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지금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구경하러 갈 만한 곳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숙소랑 센트로랑 좀 가까워가지고 저녁에 센트로 주변 구경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김에 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충전하고 이래저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일요일이고 시간이 좀 저녁 시간이라서 그런가 사람도 없고 매장들도 문 닫힌 데가 엄청 많고 나오기 전에 숙소에서 검색해봤는데 진짜 관광 명소도 엄청 없긴 합니다.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유럽풍 건물들도 꽤 있긴 합니다. 여기가 내가 검색해본 걸로는 빅맥 지수 3인가 2위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가격도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타벅스랑 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여기 물가 진짜 비싸긴 하구나. 왜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왔다가 여기 당일치기로 여행하고 다시 돌아가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내 나오니까 이제 환전 환율이 그나마 정상이 되네. 아까 거의 공항 33이었어. 와, 진짜 거의 공항은 칼만 안 들었을 뿐이었어. 여기가 그리고 로스 트레인타라는 광장입니다. 여기가 아마 이 센트로에서 가장 큰 광장이지 않을까 싶어.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운데 동상 하나 있고. 그리고 되게 잘 사는 나라치고 생각보다 노숙자분들도 엄청 많고 지금 여기 번화가 길거리는 안 그런데 그냥 골목골목으로 조금씩 넘어가면은 소변 냄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거리도 엄청 더럽고 너무 생각 외긴 해요. 잘 산다는 그것만 딱 봐서 엄청 깔끔하고 엄청 잘 꾸며놓고 이랬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다릅니다. 생각한 거랑.
스트릿 푸드는 얼마 정도 하는지 볼까? 이게 뭐지? 햄버거 180. 180이면 얼마야? 4달러 좀 넘겠네. 근데 이게 카드 결제가 되나? 카드 결제가 된다. 걸어다니면서 뭐 먹을 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여기가 아마 제일 가성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확실히 길거리 햄버거가 비싸긴 한데 한 3-4배 정도 비싸요. 근데 뭐 퀄리티는 좋아 보입니다. 여긴 치즈도 넣어주시네. 맛은 애매모호해요. 지금까지 먹은 길거리 햄버거 중에서는 콜롬비아 파스토에서 먹었던 길거리 햄버거가 가장 맛있긴 해요. 그리고 여행 계산할 때 보니까 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런 것도 물어봐요. 그리고 센트로 중앙에 있는 이 동상이 가우초 동상입니다. 이름만 알고 정보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동상 머리가 없어. 진짜 번화가 느낌이 하나도 없죠. 좀 진짜 별로 할 거 없는 유럽 도시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느낌이. 아직 여기 우루과이를 돌아다녀 본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여행객이 안 올 만한 이유들이 좀 많이 있긴 하네요. 볼거리도 별로 없고 거기에 물가 비싸고 가게들도 일찍 문 닫고 그래도 뭐 사람들은 여전히 친절하고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우루과이가 그래도 남미 나라들 중에 굉장히 안전한 축에 속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남미 여행하면서 어느 나라가 뭐 특출나게 위험하다 이런 느낌은 안 받아서 그거는 사실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 괜찮은 광장? 공원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이 엄청 많아. 그냥 레스토랑 하나 있고 뭐 여기 조명 같은 거 있고 광장 조그맣게 있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지금 여기 몬테비데오에서 꽤 이쁜 곳이었다. 네, 그리고 뭐 버스킹 같은 거 하는 건가? 어머님, 아버님들 춤추시네. 또 이런 건 놓칠 수 없지. 아니네, 누가 봐도 여기가 중앙광장이었네요. 이제 여기까지가 거의 제가 번화가 시작 지점부터 거의 끝까지 다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번화가 길거리에 뭐 술집 이런 데도 진짜 없고 진짜 한산한 것 같다 여기. 사실 지금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제대로 검색을 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몬테비데오가 할 거 없는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말고 내일 검색해서 좀 돌아다니면은 그래도 지금 돌아다닌 것보단 나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내일 뭐 유심도 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몬테비데오도 제대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로. 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이틀 차입니다. 어제 실수를 한 게 어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인디펜던스 플라자예요. 거기에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구시가지였는데 이거 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아예 모르고 거기에서 턴해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옆으로 좀 가면은 몬테비데오에서 좀 유명한 라 람블라라는 해변가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 빼먹고 왔습니다. 뭐 더 검색을 해보니까 공원들도 좀 여러 개 있긴 한데 공원 가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서 구시가지 구경하고 라 람블라 해변가 구경하고 몬테비데오 여행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게 유심 카드를 살 필요가 없었어요. 우루과이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루과이는 무조건 카드를 사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출금을 해도 수수료가 꽤 비싸고 환전을 해도 손해가 꽤 있는 편이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핸드폰 데이터를 충전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지나가면서 있는 마트도 그렇고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와이파이 잡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는 버스들이 다 와이파이가 터져서 중간중간 또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충전 안 해도 문제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에 이런 거 있는 것도 유럽의 어느 나라랑 좀 비슷해요. 이런 거 좀 많았던 데가 발칸 3국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이 또 유럽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환전소를 봤는데 이 41.20이 최대예요. 도시를 이동할 때 버스 터미널 갈 때나 이럴 때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현금은 그래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환전을 했어요. 조금. 그리고 인디펜던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이게 쌀보 궁전이래요. 크기도 엄청 크고 뭐 투어 같은 거 이용하면은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쭉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동상이 아르티가스 동상이고 우루과이에는 꽤 유명한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의 뭐 무덤도 있고 박물관이라고 해요. 박물관이 맞나? 그냥 밑으로 갈 수 있는 거가? 박물관은 아닌 것 같네. 입장료가 없는 박물관이네요. 그리고 확실히 영웅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근위병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서 계십니다. 때마침 교대 시간이라고? 우차 마신 것 같은데 방금? 되게 간단하게 교대하네요. 같이 가시죠. 진짜 어제 이 동상에 가려져서 못 봤는데 여기 바로 게이트웨이 오브 시타델이라는 문도 있고, 저기 보면은 극장도 하나 있고 그 뒤에가 이제 구시가지입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뭐 벽화들도 좀 많이 있고 유럽풍 느낌 나는 골목도 있고, 구시가지 중앙에 보면은 작은 광장도 하나 있고 그 바로 앞에 메트로폴리탄 대성당도 있습니다. 성당이 보였으니까 그 광장 지나서 저희 성당까지 들어가 볼게요. 뭐 입장료는 따로 없고 뭐 찍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고, 생각보다 성당이 엄청 크네요.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네. 이 구시가지가 가장 여기에서는 관광 포인트가 맞는 것 같네요. 똑같은 곳을 다시 지나쳐서 와야 돼서 여기를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몬테비데오 오면은 여기는 무조건 와야 되겠다. 여기는 물도 600ml가 1달러가 넘어요. 60이면은 거의 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남미 여행하면서 물 사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비싼 것 같아. 보통 1,000원을 넘는 경우가 없는데 와, 여긴 2,000원이야 2,000원. 이제 여기 구시가지도 구경 다 끝났으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람블라 비치입니다. 거기 해변가 걷기가 되게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해변가를 좀 걸어볼게요. 여기 해변가로 오니까 저기 조그맣게 우루과이 국기도 보이고, 아, 여기가 해변가 산책로지 뭐 비치가 있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냥 사람들이 저기 걸터 앉아서 그냥 바닷가 보고 있구나. 아, 여기 뭐 걷는 거는 좋은데 와, 너무 땡볕이다. 물도 이 정도면 깨끗한 것 같고, 저기 보니까 사람들 뭐 낚시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네요. 쫙 펼쳐져 있어서 좋다. 진짜 이 우루과이는 여행객이 많이 안 오는 여행지인데 왜 많이 안 오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도 조금 느낄 수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다음 행성지 이동하는데 중간에 있는 나라라서 안 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찌됐건 우루과이의 수도였던 몬테비데오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디오스. 이러면 다음 버스 못타고 가격 흥정도 못할 것 같아요. 시간도 없는데 저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딜레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가격이 다르지? 왜? 사람들이 당일치기로 오는 이유를 알겠다. 그래도 여기가 관광 도시 중 하나라고 듣고 왔는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파라과이한테 조금 미안하다.